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강의를 진행하는 의학박사 소성민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립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또는 전립선 주위의 염증의 증상 증후군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죠. 보통 세균성 전립선염은 대장균이 요도로부터 상행 감염 전립선으로 역류할 때 발생합니다. 당연히 비세균성인 경우에는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겠죠. 기능성 혹은 해부학적 배뇨장애, 신경학적 이상, 골반 부위의 손상으로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 1군인 경우에서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오한이 나고 춥고 떨리고 허리 통증이 너무 아프고 회음부가 이제 통증이 오고 소변이 막 급해지고 빈뇨가 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안 나와서 요폐가 오기도 하거나 온몸이 아프고 떨리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진행하죠. 2군인 경우에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해서 세균이 보이면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뇨가 좀 잘 안 나오고 소변이 안 나오고 요절박이 있고 밤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뇨가 있고 불편하고 이제 하복부가 불편하고 회음부가 불편하고 회음부라 하면 이제 항문하고 음낭 사이 그 부위가 불편한 거죠. 허리 통증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인 경우에는 검사를 해도 세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증이나 불편감은 있고 회음부가 있고 불편하고 성기 부분이나 치골 상부가 불편해서 허리나 성기 바깥 부위에 나타나거나 이제 사정할 때도 통증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검사를 해도 균이 안 나타나고 하니까. 네 번째는 무증상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이제 전립선역에서 100kg가 증가되거나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인데 주관적인 증상이 없으니 치료 같은 건 잘 하지는 않죠.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면 이제 1군에서 급성 증상을 동반하는 세균성 감염, 그냥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고 2군은 재발성 세균성 전립선 감염이라고 해서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고요. 3군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기 때문에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죠. 그러니까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데 아픈 경우인 거죠. 무증상 경우에는 이제 무증상 전립선염.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에 염증이 있어서 그냥 무증상이고 염증성 질환이라고 해서 잘 치료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럼 오시면은 딱 그런 불편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래가 불편해요. 소변을 봤는데 가뿐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죠. 진찰을 할 때는 직장 소지 검사를 해서 내진을 했을 때 불편감이 있는지 하긴 하지만 대부분 만성일 때 그런 걸 하죠. 급성인 경우에는 이런 걸로 안 하는 게 좋죠. 전립선 마사지 하기면 너무 아프거나 힘들거나 요를 통해서 돈유관을 넣게 되면은 불편감이 더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금기예요. 현미경 검사로 이제 3배분 요법이라고 해서 소변 첫 부분에 중간 부분에 그 다음에 마사지 하고 나서는 그런 소변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전립선염이구나. 왜냐면은 전립선 마사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변에 전립선에서 나온 그 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전, 하기 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양이 염증이 증가한다 하면 이제 이분은 전립선염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요. 초음파를 봐서 문제가 있는지 그냥 그쪽에 혈류량이 많이 증가했더니 과하게 증가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불편감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속도 검사, 잔뇨 초음파를 봐서 잔뇨량이 많이 느는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요도염이 있거나 성병이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PCR이라고 해서 DNA를 체크를 해서 그런 거 균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체크를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염증적으로 예전에 요도염을 앓은 경력이 있다거나 젊었을 때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 경우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급성인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죠. 입원 치료를 해서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열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만성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오래 복용을 해요. 2주 이상을 복용하기도 해서 보통 효과가 없으면은 약을 갖다가 길게 해요. 길게 쓰는 이유가 자체가
전립선 막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침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전립선 내에 항생제 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약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아까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쓴 약이긴 한데 약을 쓰게 되면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전립선염의 특징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역류해서 전립선 염증으로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아래로 잘 내려가야지만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알파 차단제를 사용해서 소변이 잘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 속도가 떨어져 있거나 잔유력이 증가되는 걸 보면서 전립선염이 있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그걸 체크해 보면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증상도 완화된다 하면은 치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사용해서 전립선 사이즈를 줄게 하는 그런 약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근이완제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케겔 운동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해서 바이오 피드백이나 이제 자기장 치료를 같이 하죠. 자기장 치료를 같이 하면서 이제 좌욕을 하라고 해요. 보통 좌욕을 하라는 이유는 혈액순환 좋게 하고 거기가 불편감을 더 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갖다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립선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위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그냥 급박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며칠 밤을 새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립선염을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괜찮다가 월 말이 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때쯤 되면 막 심하게 아프다가 하거나 그리고 술 마시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술 접대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전립선염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급성으로 와서 이제 계속 힘들게 하다가 좋아졌는데 만성적으로 그런 습관이 계속되고 그런 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지금 저는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 갖다 계속 좋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왜냐면 그런 상황에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염증이나 이런 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전립선염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사무직들 중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전립선염이 생기는 확률이 환경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좌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자주 하시는 게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과일, 채소 섭취가 좋아져야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립선염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말 이거는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왔는데 아래가 불편해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밤을 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고 오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없어질만 하면 생기고 좀 문제가 생길만 하면 생기니까 환자분들 되게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런 그 증상 예방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스트레스 피하는 거. 그다음에 커피도 디카페인 마신다거나 술도 안 마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좌욕, 반신욕 이걸 철저히 해주고 하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병원 환자들 오면은 내가 하는 대로 했은 거를 지킬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정말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스트레스하고 힘들고 하면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오면은 항상 물어봐요. 커피 몇 잔 마셨는지, 술 얼마나 마셨는지, 밤 새는지 그것만으로 철저히 해주고 반신욕 했는지 안 했는지 반신욕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점점 사라졌다가 반신욕 했어요 하면은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하면은 대부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증상이 되게 악화되는가 거의 다 그거 생활 습관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실천만 한다면 그런 거는 대부분 괜찮죠. 이번에는 전립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전립선염은 생활 습관을 정말 바르게 하고 좋게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